사진에 보는 것처럼 4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총 15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7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진 매우 저렴해진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406이고요. 감정가는 7억, 최저가는 3억 4천. 절반 정도 많이 저렴해진 거죠.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7년, 그러니까 지은 지 한 16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현장을 가서 주변 외관이나 특히나 옥상, 저 옥상에서 누수가 생기면은 돈이 뭐 1, 200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 평수가 이제 180평이니까 그래서 옥상에 이제 방수층이나 이런 기타 점검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땅은 98평이고요. 건물은 181평. 주소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남서측에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이제 흰색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흰색 실선 같은 경우는 그 주차를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티즈 소형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끼고 있고, 그리고 왼쪽 북동 측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게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옥상 같은데 이런데 약간 검은색 눈물 자국이 있죠. 그리고 건물 외관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16년 차, 17년 차 대비해서 그렇게 건물 외관이 크게 뭐 손상되거나 뭐 그런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인데요. 내부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진을 간평서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사진을 조금 어둡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나 이런 복도를 볼 때는 바닥이랑 천장, 벽면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층 내부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랑 벽면 그 다음에 천장을 봤을 때는 크게 뭐 깨지거나 관리가 안 된 그런 상태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 관리가 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빨간 등이죠. 이거는 그 LED가 아니라 빨간 전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세를 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을 이제 가성비 있게 해당 집을 경매로 낙찰받고 가성비 있게 수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등을 좀 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LED로 바꾸면 되거든요. 얼마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LED 등으로 하면은 복도 전체가 환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바꾸더라도 전체 분위기가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조금 어둡고, 아마도 어두운 게 요 전등이 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밝았다면은 그런 어떤 어둡게 좀 나올 건 아닌데. 2층 내부입니다. 2층 내부도 바닥이랑 뭐 벽면 그리고 천장 그리고 계단을 봤을 때 난간이랑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관리가 그래도 좀 되어 있고, 뭐 쓰레기나 이런 거 너저분하게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3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층당 이게 보면은 현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조가 더 거의 비슷해요.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2층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 층당 총 5개 세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호, 2호, 3호, 4호가 없고요. 5호, 6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총 5개 세대가 3개층. 그래서 10 곱하기 5, 35하면 15가구가 사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옥상을 볼 텐데, 옥상이 이제 옛날에는 옥상에 방수를 하면 방수 페인트를 하면은 초록색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에 회색 이질감을 안 주려고 그냥 회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진상으로 보면 좀 꺼먹고 그 방수층이 깨졌는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 그 측면에 이렇게 눈물 자국이 좀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햇빛을 못 받으면 이런 식으로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해당 그 부분에 어떤 누수 자국이 있나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3층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층이에요. 여기도
2층인데 실제로는 이제 3층이고요. 그리고 1층인데 실제로 2층. 그러니까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1층이 피로티고 2층, 3층, 4층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1층 한 개 층에서 하나를 더 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제 3층의 천장, 그러니까 탑층의 천장이 방마다 이제 누수가 됐는지 천장을 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평수가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180평이기 때문에 평수가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리하면은 1, 200 드는 게 아니라 수천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수가 좀 많이 부족해요. 해당 지금 15세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물론 여기 있죠. 여기 공간. 근데 여기도 될 수는 좀 돼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차를 이게 이 공간이 좁아서 차를 못 대는 것 같아요. 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차가 소형차나 아니면 오토바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4대이고 맞은편에도 입구를 뺀 곱하기 2를 하면은 총 8대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로 한 대, 두 대, 세 대 다더라도 8대, 세 대, 11대 정도밖에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있고, 그리고 위치도를 볼 텐데 야외 공원이나 이런 쪽에다 주차를 해도 돼요. 그리고 주변에 다 이런 데가 다 원룸촌이에요. 여기 보면은 또 원룸이 있죠. 이런 데도 원룸. 그래서 다 같은 실정이에요. 이런 동네 자체가 원룸 단지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대부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만의 어떤 주차장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은 이제 이 약간 이제 희미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도로변이고요. 그래서 건물이 약간 비스듬하게, 그죠? 여기가 이제 계단이고요.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 안내도를 좀 더 살펴보면은 1층부터 4층까지고 있고 1층에는 피로티 주차장 대략 추정하기로는 11대인데 그냥 8대로만 좀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추정이니까 정확한 거는 현장을 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2층부터 4층까지 각각 58평씩 나눠져 있고 가구수는 5대. 그래서 공용 복도 한 5평 정도를 빼면은 원룸으로 치기에는 10평이면 좀 크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평 곱하기 5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5가구인데 5가구가 뭐 투룸 2개 아니면 3룸 하나, 원룸 4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평형이 각기 달리하면서 가구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편하게 10평 곱하기 5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복도가 한 5평 정도 되니까 53평이잖아요. 그냥 50평으로 잡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5개 호가 있으니까 원룸 10평으로 하면 대략 얼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말소 기준일이 2013년 7월 31일이에요. 이때 이제 농협에서 대출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1,400이에요. 그래서 전부 보면은 뭐 후순위로 2019년, 19년, 21년, 13년 8월, 그죠? 2020년 4월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순이라 크게 뭐 신경 쓸 것은 없지만 다만 이제 302호 있죠. 302호 같은 경우 2010년 이게 거래가 2013년 그 대출 받으면서 거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이 그 어떤 그 전입을 안 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세입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황 조사했을 때도 이런 보증금이랑 어떤 차임, 월세, 권리신고도 이렇게 했을 거고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랑 어떤 배당 요구도 했을 건데 그냥 이렇게 안 한 걸로 보면은 그냥 전에 매매하기 전에 주인이 바뀌기 전에 살다가 그 전입을 안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 추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505호 같은 경우는 534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입을
2013년 6월 25일 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근데 이제 500에 34니까 배당 요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한도 있기 때문에 돈 받고 나가니까 크게 무리는 없고 이제 챙겨볼 점은 이 302호만 실질적으로 어떤 해당 그 실질적 그 진정한 임차인인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정상 뭐 돈 준다는데 권리 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도 안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전입을 안 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보면은 이따가 월세를 좀 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월세가 최소 뭐 13만 원짜리도 있어요. 월세가 좀 약하죠. 13만 원, 15만 원, 그리고 이제 2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 그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보면은 2019년, 그다음에 21년, 19년, 그다음에 13년.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시세를 좀 반영을 하지 못한 옛날, 그러니까 이게 2007년식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지은 지 이때 13년이면은 그래도 한 6년 차, 7년 차 신축이니까 그때 새 건물이었을 땐 34만 원, 뭐 30만 원까지도 2019년에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21년에는 20만 원까지 좀 이 그 어떤 월세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임차인 현황을 갖고 월세 추이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치도인데요.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뭐 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차가 없다고 하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제 잠깐 이제 어떤 그 걷기 운동, 달리기 운동 이런 정도로 사용할 거면은 바로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괜찮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게 오타네요. 이거 인평 초등학교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인평 초등학교, 북삼 중학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인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본권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또 북삼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북삼이란 동네의 특성상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가 있죠. 서이스타 뭐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구모현대 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는 어떤 중소형 동네, 북삼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초중고가 다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다만 이제 해당 본권의 위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북삼 쪽에서도 완전한 시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이 보면은 완전한 시내권은 아니지만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공원도 있고,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곳은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한다. 그리고 차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이 위쪽으로 가면 구미시청으로 가는 구미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금방 구미랑 차로 가면 한 10분, 20분 정도면 가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칠곡 군청이 있어요. 저 아래.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그리고 인평역이 이쪽 칠곡 북삼 도시개발구역 아래쪽으로 예정지로 좀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칠곡 쪽에서 인평 북삼역이 생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출퇴근하기나 아니면 외곽 쪽으로 좀 빠지긴 좋죠. 그래서 북삼 쪽이, 저도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있긴 한데 이쪽 자체가 경북 쪽에서 월세나 전세나 어떤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칠곡 외관 쪽 있죠. 외관 쪽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월세 매물을 볼 텐데 보면은 여기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이제 숫자 4라고 표기가 돼 있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해당 원룸 물건들인데 보면은 다 25년식, 25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5년 아니죠. 16년 정도. 좀 월세, 지금 나온 월세 매물보다는 좀 신축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평수도 지금 37제곱미터가 한 12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만원. 26제곱미터면 3824, 한 8평 정도 되는 거죠. 이것도 27제곱미터도 8평. 그쵸? 이것도 30제곱미터니까 이것도 한 8평 정도, 9평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치를 봤을 때는 해당 물건보다 연식도 좀 오래되고 평수도 한 2평 정도 작은 게 13만원 최저치가. 그죠? 여기는 또 최대치는 18만원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본권 여기 있고, 그다음 숫자 2라고 표기되어 있죠. 요 근방에는 월세 매물이 100에 20짜리가 있어요. 여기도 둘 다 25년이에요. 25년이고 월세는 이제 그 20인데 100에 20인데 지금 30제곱미터죠. 여기 보시면 3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은 한 9평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본권보다도 좀 한 평 정도 작은데 100에 20. 그러니까 최소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받지 않을까. 뭐 깔끔하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20 받았으니까. 그리고 옵션도 맞춰주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는 본권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 그러니까 지금 땅이 거의 100평이고요. 건물이 180평인데 3억대죠. 최저가 기준이긴 해요. 말 그대로 최저가이기 때문에 경매는 이제 경쟁 입찰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낙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유찰이 돼서 더 저가 낙찰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더 높게 고가 낙찰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단순 이제 최저가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3억대고 180평이면은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고 가구 수도 15가구이기 때문에 월세 보기에는 좀 좋죠. 임대 수익 바라보기에는. 그래서 월세가 이제 15만원 15가구고 최소치예요. 15만원을 했을 때는 220만원 정도, 230만원 정도고 여기서 이제 5만원을 더 받고 20만원 된다. 그러면은 20만원, 5만원이면은 대략 한 55만원, 그죠?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220에서 한 270, 80까지도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이제 월세만 계산하기 쉽게 올 월세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당연히 뭐 전세 지금 아까 여기 세입자 현황처럼 월세가 이제 좀 낮추고 보증금을 좀 올리려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보증금을 뭐 1,000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 500만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00만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좀씩 다르니까 그런 거는 또 감안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15가구고 지금 10년 차, 15년 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주변 건물 외관이나 이제 내부를 볼 수가 있으면 좋은데 옥상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어떤 누수에 대한 어떤 수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도배장판을 하거나 아니면 옵션을 좀 맞춰준다고 하면은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수리비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옵션을 이제 TV나 뭐 냉장고 조그맣게 맞춰준다고 해서 한 집당 막 300씩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0가구니까 10가구만 해도 3,00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근데 수리비나 옵션 같은 경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입찰 보는 사람들 전부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모두 다 신경 그 어떤 입찰가 쓸 때 거기에 가격을 맞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전부 웬만한 건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7억짜리가 3억짜리 된 4층짜리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